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택시기사가 동네 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취객이 무자비한 폭행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취객이 아마 그 택시를 탔는데 예. 어디 가느냐 이게 목적지를 몇 차례 물었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계속 목적지를 말 안 하면 예.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폭행이 시작돼서 예. 결국은 이제 그 전치 3주 뇌진탕 예. 상해를 입은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폭행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손으로 택시기사 얼굴을 가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상당히 좀 폭행 강도가 센 걸로 보이는데 뇌진탕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저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또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 택시 기사가 이게 그 사고가 이제 그 앵커님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이게 그 3천 건이 넘어요. 그럼 이게 하루 8, 9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일반 폭행은 이게 2년 이하지만 택시는 이게 운행 중에 폭행은 이게 특가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특가법에 보면 5년 이하 가중처벌되고요. 근데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입니다. 예. 이 말이 이게 엄청나게 특가법에 가중처벌이 돼 있는데 특가법이요? 예. 특가법 이게 5조의 10입니다. 5조의 예. 10항.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구속률이 있잖아요. 예. 이게 5년 평균이 0.8%밖에 안 돼요. 구속률이라고 하면 택시기사 폭행한 폭행 사건 사건 중에서 구속 예. 수사하는 거 예. 이게 5년 평균이 0.8%입니다. 이 말이 이게 거의 불구속. 이게 본 사건도 이게 구속이 안 됐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제가 보기엔 무차별 폭행에서 내진탕까지 했으면 예. 당연히 일반 폭행도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근데 택시는 더 가중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폭행 강도가 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지 7, 8번 않습니까? 이게 때렸고요. 예. 그럼 내진탕은 이게 보통 상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이게 가벼운 처벌이 이걸 계속 이게 범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 택시기사 전모 씨는 앞으로 운전을 내가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얘기 좀 들어보시죠. 뭐 승객께서 성취하고 나서 목적지를 제가 물어도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턱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키면서 가자는 뜻이었고 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동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손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얘기 안 해주시면 어디를 알고 갑니까? 못 가죠. 그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할증 시간이고 바쁜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손님 목적지 얘기 안 해주시면 내리시지도 않고 제가 경찰에 저 업무방해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간곡하게 그런 얘기 끝내는 과정에서 내 주먹으로 시작해서 뭐 나중에는 뭐 제가 머리채도 뒷머리채도 잡히고 뒷목덜미도 문을 못 나가게 이제 그런 옷깃도 잡혔습니다. 목덜미를.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구조를 요청하고 신고 좀 부탁하고 지금도 뭔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게 저한테 현실이 되고 나니까 앞으로도 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정도로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지금 안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네, 뭐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택시기사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취객이 타면은 보통 취해 있을 경우에 목적지를 잘 말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택시기사분은 이건 좀 업무방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업무방해는 뭐 될 거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분이 그 폭행을 보면 완전히 이게 제가 보기에 만취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말이 이게 충분히 목적지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이게 상태인데 예. 저는 이게 고의로 말 안 하고 했다는 거는 당연히 업무방해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그 택시 그 아까 처벌하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옛날에는 이게 그 운행 중일 때 때릴 때만 이게 가중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운행 중일 때 때리면 위험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법이 더 추가돼서 운행이 아니고 이제 그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정차 중일 때도 그렇죠. 폭행하면 정차 중일 때도 이게 예. 폭행하면 가중하는 걸로 법이 더 이게 그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칸막이 설치법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택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쪽에 제가 예. 외국 가보면 일본이나 이게 미국
중국도 이게 뭐 그건 의무니까 네. 전부 이게 칸막이가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택시 협회에서 있잖아요. 칸막이 하다 보면 이게 공간도 좁아지고 또 이게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의무화가 안 돼서 또 이게 뭐 지원 설치하는데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게 저는 좀 의무화도 한번 공론에 붙여봐야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중처벌, 그러니까 정차 중에 폭행을 해도 가중처벌 그 제도는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고 구속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게 거 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이게 그 폭행에 대해서 예. 관대하고요. 실제 그 택시나 또 이게 택시보다 더 심한 게 대중교통 있잖아요. 뭐 시내버스라든지 예. 고속버스 이런 경우 이게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속률이 0.8이면 100건 중에 한 건도 구속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너무 좀 관대하게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택시기사 폭행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5월만 해도 상당히 좀 심각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뭐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술 취한 대학생이 운전대를 꺾어서 택시가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시에서는 조현병을 낳는 40대가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리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운행 중에 제가 보기에 폭행을 하면요. 예. 기사는 이게 핸들을 못 놓으니까 막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폭행을 피하려면 대형 사고 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엄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을 때 때리면은 다른 차도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가 뭐 한강으로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그것도 폭행을 한 사람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그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피해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폭행으로 떨어지가 더 큰 상해나 사망 결과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예, 택시기사 분들이 요즘에 이런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뭐 운전하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사건을 통해 짚어봤는데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240번 버스 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논란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살까지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 한 끼 못 먹고 잠 한숨 못 잤다고 했고요.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사람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가졌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상담까지 권유했다고 이제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딸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썼다. 딸이 울면서 키보드를 쳤는데 이번 일이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까 두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번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그쪽에 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예. 저는 이게 그 버스 기사나 또는 이게 그 어머니나 애 어머니 또 이게 최초의 제보자 3명 다 이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3명이 물론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터넷 어떤 마녀 사냥 이게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이게 엄청나게 커져 버려서 결국은 이게 셋 다 피해자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뭐 최초 제보자가 올린 글에 사실과 조금 다른 글이 있었고 그런 글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상당히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초 제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 잘못이 없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최초 제보자를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예. 이게 일단 이게 그 명예훼손이 문제되거든요. 인터넷에. 근데 문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명예훼손은 첫째는 이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과연 이게 최초 제보자가 기사를 이게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예훼손에 예. 제가 보기에 나이가 가장 큰 문제는 나이 아닙니까? 나이는 이게 순간 보다 보면 7살, 4살을 좀 착각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욕설 부분은 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입증돼야만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쉽진 뭐 않다는 이런 거죠. 글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기사님을 오해해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기사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이게 만시지탄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 글도 상당히 진정성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저분이 고의로 뭐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안 보이고 아마 이게 약간 예. 오해는 한 게 아닌가 좀 과실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이 과실 명예훼손은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아마 법적으로 셋 다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240번 버스 기사분이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컸고 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데 알아보니까 뭐 이달에 친절상을 받고 무사고 운전 포상까지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쪽에 제가 보기에 엄청난 모범 운전사고 예. 아마 이게 정년 후에 그래서 좀 더 근무하는
이런 경우고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을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이게 인터넷 명예훼손이 정말 많아요. 아마 이게 미국에는 한 주에 한 두세 건 1년에 노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게 작년에 사이버 명예훼손 있잖아요. 이게 14,908건입니다. 이말 해마다 이게 15,000건 정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게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 압도적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그 허위 댓글이나 허위 글 예.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보입니다. 의견 피력은 자유지만 너무 이렇게 일이 정확한 사실 알려지기도 전에 크게 불거지면서 이것이 뭐 연예인들도 큰 상처를 받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예. 아까도 말했지만 15,000건 정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법으로 처벌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예. 실제 그 신원 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요 부분도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예. 지금은 이게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이게 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보입니다. 예. 뭐 게시글이나 댓글이 넘쳐나는 그런 인터넷 문화인데요. 글 올리거나 댓글 달 때 그 당사자의 입장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